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으신 거 맞으시죠? 좋습니다. 숨소리 살짝 이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첫 종목부터 체크해 볼게요. 리포트 토대로 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이 매수, 목표 주가가 48,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움직일 땐 또 시원하게라는 제목인데요. 올해 1분기 전망이 나오는데 리포트상에서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 뭘까요? 네, 일단 해당 리포트에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수의 전기전자 관련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사실은 눈높이는 굉장히 높지만 그 눈높이를 못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주가는 빠르게 반등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수요에 대한 고민으로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본업에서의 수요가 그렇게 이제 높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 업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노트북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IT 수요가 굉장히 둔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도 돈을 못 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은 지금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고 좀 이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지금 1분기는 2분기는 좋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리포트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른 구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분기는 안 좋은데 그렇죠. 하반기는 좋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요? 일단 주식하는 입장에서 가장 속 터지는 게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분명히 좋지 않다라고 할 때는 주가가 오르고 좋다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아마 이제 주가의 흐름, 캔들의 패턴상 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는 지금 위치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포트에서도 부진하다 그랬어요. 부진하다라는 것은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주가를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온 부분의 그 이유를 놓고 보자면 결국 지금 당장 스마트폰이라든지 TV가 팔리진 않지만 일단 재고 조절을 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를 미리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기저 효과가 깔리기에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팔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돼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주가에 저는 많이 녹아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라고 하는 이 패널이 적용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포커스를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텔레비전 그리고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노트북 그리고 하루 왼종일 끼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도 이제는 다수의 제품들이 OLED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특히나 지금 애플의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 OLED 패널로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여기에 패널을 납품하는 쪽이 삼성 디스플레이 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OLED 필름을 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 수요에 대한 부분 걱정 때문에 실적은 부진하나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 중에서 재고 조절을 잘했다. 사실 이 재고 조절을 잘했다라는 건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 많잖아요. 일단 제조업은 모두 다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다.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은 재고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이 자동차 반도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없는 상황. 하지만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T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당 부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 조절을 잘했기 때문에 부품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그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이득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매출은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겠지만 OLED 사업부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OLED 패널 사업부 하단 그 녹색 막대가 보일 거예요. 녹색의 흐름과 오른쪽에 총 매출을 한번 보시면 거의 OLED 매출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매출과 거의 95% 이상 동일하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그쵸.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만큼 이녹스 첨단 소재가에서 이 OLED 필름이 차지하는 이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OLED가 지금 지는 패널이 아니죠. 이제 계속 떠오르는 패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차량을 바꾸시는 분들도 아마 차량에 이제 탑승을 하면 예전보다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러한 쪽까지도 이 OLED 패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패널에 적용 이 제품군들이 많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부분에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얻어서 조금은 긴 호흡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LED, LCD 패널을 쓰고 있는데 OLED가 더 가볍고 더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인도 다 뜯어내야 하고 설비도 다시 깔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 아이디어 중에서 이 목표 주가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뭐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목표 주가 48,000원 상향 조절한 것, 그리고 목표가가 48,000원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시청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48,000원을 간다라기보다 지금 사도 괜찮은가일 겁니다. 그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이제 우리가 레포트가 나오는 날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두고 레포트빨이 통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정이 오늘 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좋은 리포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추가 상승보다는 지금 일정 부분 최근에 수익을 보신 분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요. 오히려 37,000원에서 35,000원 밴드 안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번 조정 매수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더 나아지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37,000원 정도를 그렇죠. 37,000원에서 35,000원. 5,000원? 네, 그 밴드 안에서 천천히 사자.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 알겠습니다. 주가는 이미 모든 걸 반영했으니 지켜보자라는 한 줄 평이었는데요. 자, 그럼 일단 이 내용 자체가 뭐 믿어보자는 이야기십니까? 믿어보자. 대신에 조금 길게 믿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변수가 생기면 그때는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변수라는 것은 3분기에도 실적의 회복, 수요 둔화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추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저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청자분께서도요.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괜찮다, 뭐 수급도 좋은 것 같다. 전문가는 뭐 아니시겠지만 그런 의견을 내고 계신데,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봤는데 저희가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좀 지켜보자. 믿을 수는 있는데 오래 길게 보고 믿어보자. 그리고 35,000원에서 37,000원 요 안에서 잡아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죠. MC넥스 준비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 39,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제목 보시면요. 가벼워진 발걸음, 전장사업 투자 강화입니다. 4분기 실적은 기대치 대비했을 때 매출은 부합, 영업이익은 하회 좀 엇갈렸어요. 네. 리뷰가 필요해 보이죠? 일단은 일회성 비용이 조금 많이 녹아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사실 연초보다 연말에 모든 좀 안 좋은 것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량품도 그렇고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대다수의 제조업들이 올해 이제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크는 결국엔 재고 자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MC넥스도 마찬가지죠. 이번 4분기에 미출고라고 하죠. 이제 불용 재고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일회성 비용이 재무제표에 녹아들다 보니 총 매출에서는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지금 속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사실 MC넥스의 주가를 보면 여기에 동조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뉴스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특별한 그 추가적인 이슈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 또 이로 인한 불용 재고의 일회성 처리 비용 그러한 것들이 녹아들다 보니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보다는 앞선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하반기를 좀 노려보자라는 의도로 한번 이 MC넥스도 같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실적 성장이 하반기쯤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기저효과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를 나눠서 맞는 것보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매를 한 번에 미리 맞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저도 생각이 그쪽을 들어요. 좀 더 선호합니다. 그쵸? 나눠서 맞으면 고통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신경 쓰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출의 회복이 어느 정도만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MC넥스가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제 과거에 보면 굉장히 이 프리미엄 고가 라인업 이 스마트폰에만 있었던 기능들이 이제는 대다수의 중저가 모바일 폰에도 기능들이 많이 좀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이 굉장히 이제 좋은 프리미엄 라인업에는 카메라 모듈 렌즈가 뭐 2개, 3개였다면 중저가는 하나였는데 요새는 이제 중저가 모델들에게도 모듈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OIS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기능이 예전에는 일부 모델, 탑 모델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없는 모델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적용 모델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에 대한 회복이 조금만 보태준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높여갈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이 매수였고요. 목표 주가는 39,000원이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십니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MC넥스에 지금 제가 차트를 켜놨는데요. 네. 차트를 보면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럼 어느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주식할 때 많이 듣는 이 격언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자,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을 보면 사실 레포트가 나온 날 이렇게 개파락하기는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혹은 레포트에서 이야기 안 하는 악재도 혹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의 트레이딩은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어제 이제 종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8,000원 혹은 29,000원대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저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MC넥스라고 하는 이 차트에 많이 녹아들고 있어서 조정이 더 깊게 나올 수 있는 현 구간에서 굳이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회를 엿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리포트는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차트와 캔들과 이 위치는 그다지 썩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오늘
오히려 38,000원 혹은 39,000원 올라오면 그때 매수하자라는 이 전략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이요? 28,000원이죠. 그렇죠. 28,000원에서 28,000원. 29,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다시 세워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한 줄 평으로는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리포트 자체는 우리가 믿어볼 만한데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를 그렇죠. 봐야 하니까 네.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종목은 괜찮다. 일단은 네. 이 MC넥스가 만드는 카메라 모듈 자체가 뭐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아직 사업에 적용이 된 네.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은 지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두 종목을 리포트 토대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